한 기업의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연결되는지를 이해하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수가 있겠죠? 일단 한 클리노믹스라는 코스닥 상장 기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분기 보고서를 갖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연결 재무부터 회사의 개요부터 보시죠. 지금 종속기업이 3개 있죠. 그러니까 연결과 재무제표 모두 있는 뜻이고요. 지금 이렇게 종속기업이 있는 기업의 연결 재무제표는 이렇게 다 합산된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재무제표는 이제 별도 재무제표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를 들어 종속기업이 없는 재무제표를 우리는 개별 재무제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별도냐 개별이냐 요 차이에 따라서 종속기업이 있냐 없냐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분류하고 있고요. 일단 연결 상태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금 클리노믹스라는 기업의 이제 재무상태표를 갖고 지금 종속기업, 관계기업, 다음 이제 공동기업, 또 금융자산 뭐 등등 해가지고 한번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상태표죠. 지금 먼저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자자산이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모두 지금 합산이 되어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을 좀 분리해서 이해하는 게 필요할 수 있겠죠. 종속기업이라 함은 아까도 저 위에 계속해서 설명드렸지만 이 비지배 지분을 제외한 이 기업의 이제 자본인데, 지금 현재는 비지배 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클리노믹스라는 기업의 종속기업은 지분율이 100%라는 뜻이겠죠? 예, 100%가 되는 겁니다. 100%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관계기업은 어떻게 되냐? 한번 살펴보죠. 관계기업이라는 이 투자자산 어떤 내막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공동기업이라고 해서 제로믹스라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는 사실 지분법 적용을 받는 건 동일합니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동일하게 이해하셔도 크게 무방한데요. 공동기업, 즉 관계기업에 이제 제로믹스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고요.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은 연결재무제표에 이렇게 관계기업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고요. 중요한 것은 손익계산서상에 어떤 부분이 연결이 되냐면 이 지분법 손익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자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8억 7천만 원 정도의 자금은 들여가지고 지금 이 지분법 손익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손실이 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지금 투자자산, 관계기업 투자자산을 투자를 해서 지금 지분법 손실이 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 현금이 들어오는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손익계산서상에는 마이너스로 잡혀서 당기순이익에서 차감이 됐지만 현금 흐름표에서는 다시 조정을 해서 플러스로 높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현금이 나간 돈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 내역 보시게 되면 여기 있죠? 지분법 손실이라 해서 1억 2천만 원이 다시 플러스 되었습니다. 즉 손실 부분, 났던 부분을 다시 플러스 해준 것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나온 손실이 현금이 나간 손실이 아니다. 장부상 잡힌 손실이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자 자산이라는 것은 결국 어디에 투자를 했냐, 세부적으로 놓고 보고 싶은 분들은 이 주석 가셔가지고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제로믹스라는 회사에 공동기업 형태로 취득을 했네요. 취득을 해서 투자를 한 것이고, 이 제로믹스라는 기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익계산서상에 이 지분법 손익에 잡힌다. 결국 이 지분법 손익은 현금 흐름표상에서는 실제 현금이 나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더해준다. 만약에 지분법
지분법 이익이 났다. 이 플러스 뭐 1억 원이다. 그렇다 그러면은 현금 흐름표에서는 마이너스 1억 원을 해주겠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을 해주는 거고요. 요 현황이 지금 타 법인 출자 현황에도 고스란히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제로믹스라고 아까 봤던 그 공동기업 모습이 나왔죠. 예, 그 회사에 대한 최근 사업연도 실적까지 이렇게 다 나오고요. 결국에는 이 타법인 출자 현황이라는 것에서는 지금 이 해당 기업이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현황이 다 나옵니다. 다 나오죠. 따라서 지금 종속기업도 될 수 있고요. 관계기업도 될 수 있고 금융자산도 될 수 있습니다. 타법인, 본인 회사가 아닌 다른 기업의 주식을 취득했다면 이 현황에 리스트업돼서 쫙 나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개요에 종속기업이 3개 있었죠. 종속기업이라 하면 연결제프의 모든 자산, 부채, 자본이 다 합산되는 거. 하지만 봤을 때 B집의 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 지금 기업은 종속기업들의 지분을 100%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타법인 출자 현황에서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100%, 100%, 100% 이게 종속기업이 되는 것이고 이 50% 갖고 있는 이 부분은 이 제로믹스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관계기업, 공동기업으로 분류를 해서 지분법으로 이렇게 손익을 잡고 있다. 근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지금 지분율이 50%잖아요. 50%면은 50% 이상이면 종속기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50% 이상을 종속기업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지분법상 그렇긴 하지만 지배력을 한번 따져보긴 해야 됩니다. 지배력을 순수하게 따져봐서 실제 지배력이 있는지를 이제 판가름하게 되는데 보통 그런 내용은 이제 주석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번 뭐 있는지 보고 되면 지금 뭐 특별히 언급은 없는데요. 뭐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공동기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기업에 이제 금융자산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기타 금융자산이 되겠죠. 뭐 혹시 뭐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기타 금융자산에 이제 보시게 되면 세부 내역 이 이렇게 따로 나와 있는 것 같진 않고 단기 금융 상품으로 모두 잡혀 있죠. 그러니까 현재 금융자산이라고 해서 타 기업의 주식 형태로 투자를 해놓은 그런 리스트업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뭐 금융자산까지 한번 있는 기업들을 찾아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더 극명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현재 기업 같은 경우에는 타법인 출자 현황에서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그러니까 종속기업과 공동기업만 이렇게 갖고 있고요. 금융자산은 없는 기업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다른 사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금씩 비슷하지만 회사마다 좀 다양하기 때문에 한 뭐 여러 개 살펴보시게 되면 조금 더 이해하시고 뭐 개념을 정립하시는데 빠르게 도움되실 겁니다. 먼저 이제 해당 기업 개요로 들어가셔서 종속기업 현황을 보시죠. 일단 하나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네요. 타법인 출자 현황 보시면 뭐 종속기업인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기업에 뭐 출자를 해서 투자를 하고 있네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종속기업인 걸 확인했고요. 그럼 나머지는 관계기업, 뭐 공동기업이 될 수 있고요. 관계기업, 공동기업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금융자산에 이제 대한 부분이 있겠죠. 이 부분에서 어떤 기업은 관계기업이고 또 어떤 기업은 금융자산으로 잡혔는지를 분류를 해보고 각각의 성과, 실적 손익을 이제 디테일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오늘의 문제 영상의 목적이 될 테고요. 일단은 이건 종속기업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해당 기업에 대한 모든 자산 부채 손익 뭐 이런 자본은 지금 이 연결 재무제표에 모두 합산해서 나온다는 거 말씀드렸죠. 또 하나 이제 이 B집의 지분이 지금 우리가 해당 기업에 이제 그 제외된 부분이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LNC 바이오라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지금 이 B집의 지분은 B집의 지분만큼은 내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당 기업의 지분만큼만 이제 이해를 하시는, 이렇게 분리해서 이해하시는 게 필요한 것이고, 이 B집의 지분은 결국에는 이 종속기업에 해당되는 다른 투자자들의 이제 몫이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몫이 아니라는 부분이고요. 종속기업은 말씀드린다시피 요 B집의 지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손익계산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B집의 지분으로 나옵니다. 전체 순이익은 121억 원이지만 그 중에 뭐 13억 원은 내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이제 재무제표를 살펴보면서 이제 나머지를 한번 더 살펴보죠. 일단은 기업이 관계기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관계기업 투자자산이 있죠. 뭐 지금 96억 원 투자를 해서 손익계산서에 어디에 영향을 주냐? 말씀드렸다시피 관계기업 투자 손익 또는 이 지분법 손익이라 해서 이렇게 항목이 다를 수 있는데 이 관계기업 투자형 손익에 53억 원 이익이 잡혔네요. 결국에는 이 기업은 관계기업 투자 자산으로 지금 이 정도 실적을 내고 있는 겁니다. 관계기업 53억 실적을 내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실적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관계기업이 96억 원 투자를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관계기업 투자 손익 잡힌 게 53억 원입니다. 성과가 상당히 좋죠. 뭐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 관계기업이 그러면 어떤 현황인지 리스트인지 이 부분은 관계기업 투자 자산 가셔서 세부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죠. 주석 가신 다음에 디테일하게 찾아보시면 되고요.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자 내용 보시면 현재 관계기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공동기업이었고 LNC 뭐 이런 기업입니다. 의료기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고요. 결국에는 공동기업이 해당 기업의 실적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업에 투자한 자산이고 이 자산이 손익계산서에 지금 관계기업 투자 손익으로 뭐 수익으로 이렇게 잡혔다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금융자산이 있겠죠. 금융자산은 보시는 것처럼 당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이라고 써 있습니다. 뭐 당기손익 금융자산이라고 써 있죠. 마찬가지로 요 부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셔서 주석으로 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네. 당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에 대한 리스트업이 쭉 돼 있죠. 기업이 갖고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쭉 나오고요. 이런 기업에 이런 신탁 이런 조합에 이런 투자 조합에 뭐 이렇게 투자를 했구나 롤루렉도 있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당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에 대한 이 실적 이 성과는 어디에 나오느냐 보시는 것처럼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금융원가에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또 주석 가서 찾아보시면 되겠죠. 말씀하신 대로 금융자산 평가이익 평가처분 그러니까 평가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고 있는 자산에 대한 뭐 오름과 내림 가격이 상승했냐 하락했냐에 대한 평가고요. 처분이익은 실질적으로 뭐 예를 들면 주식을 팔은 거죠. 팔아가지고 남은 이익을 얘기합니다. 플러스 현금이 들어온 것이고요. 이런 거는 순알짝 뭐 현금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고 요거는 뭐 아직 팔지 않고 들고 있는 주식의 가치 평가 이익 평가 손실 즉 현금 흐름표에서는 이 부분은 이익이니까 다시 빼주고요. 요거는 손실이니까 다시 더해주고요. 뭐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그냥 그대로 반영이 되고요. 실제로 팔아서 뭐 이익이 남긴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금융자산에 대한 실적은 요 금융수익 금융원가에 잡힌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게 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사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유사하지만 조금씩 다른 뭐 사례들이 많으니까요. 뭐 다양한 기업들 살펴보시면 이해를 하시는데 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뭐 해당 기업 일단 회사 개요 보시면 종속기업이 2개가 있죠. 또 하나 타법인 출자로 왔을 때 2개가 리스트업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해당 기업은 종속기업만 타법인 투자를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연결 재무제표로 가서 먹고 봤을 때 금융자산이 있었죠. 뭐 마찬가지로 유동, 비유동은 뭐 1년 내 뭐 1년이 이상 되는 그런 뭐 현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기적으로 구분을 한 것이고요.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기손익이 있고 기타 포괄손익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금융자산이 지금 우리는 지금 봤을 때 타법인 출자 현황으로 인해서 주식은 아니겠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두 가지 타법인 출자 현황에 있는 기업들은 보시는 것처럼 종속회사 수 2개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타법인 출자 현황에 있는 것은 종속기업이다. 뭐 이렇게 써놓긴 했네요. 뭐 그런 의미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타법인 출자 현황에는 해당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리스트가 모두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없으면 지금 이 재무 상태의 이 금융자산은 주식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뭐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면 주석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보시는 것처럼 네. 지금 이 해당 금액에 대한 금융자산, 공정가치에 포함되는 금융자산은 주식이 아니고 예금입니다. 즉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주식이 아닌 예금성 자산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당기손익, 기타 포괄손익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당기손익과 이 기타 포괄손익에 대한 분류는 당기손익은 가장 큰 이유가 손익계산서에 이 금융수익, 금융비용 안에 포함이 됩니다. 즉 당기손익에 해당되는 금융자산은 금융수익, 금융비용에 이제 포함이 되고요. 기타 포괄손익에 대한 금융자산은 이 당기손익 안에 포함이 되지 않고 기타 포괄손익으로 빠지죠. 기타 포괄손익에 대한 금융자산 평가 손익 부분, 요 부분으로 잡히는 게 지금 이 유동자산의 금융자산, 기타 포괄손익의 유동자산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위에서 살펴봤듯이 이 부분은 주식이 아니었죠. 뭐 다른 부분이었을 거고. 그렇다면 이 금융자산에 이제 들어가는 이 부분, 기타 금융수익, 기타 비용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확인해 봐야겠죠.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주석으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가끔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분기 보고서인데 이 분기 보고서는 사업 보고서만큼 디테일하게 주석을 그렇게 작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 보고서 기준으로 디테일하게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해당 기업의 이제 사업 보고서를 이렇게 제가 찾아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당기 순이익의 이 부분이죠. 금융 기타 비용에 대한 부분을 한번 리스트업해서 찾아보는 거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 나왔죠. 당기손익, 금융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이렇게 잡혔죠. 이익 또한 잡힙니다. 뭐 미비하긴 하지만 뭐 손실이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결국에는 이 기업의 이 기업의 당기손익 공정 금융자산, 당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은 어디에 연결이 되냐? 손익계산서의 금융수익, 금융비용 부분에 상계가 된다. 디테일한 내용은 이 금융비용에서 주석에 가셔서 이렇게 찾아보실 수가 있다. 여기 해당되죠? 마찬가지로 이익 부분에 이렇게 상계가 되고요. 그 다음 위에서 살펴드렸던 이 마찬가지로 기타 포괄손익 또한 지금 손익계산서상에 이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금융 손익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이제 상계가 되는 겁니다. 사실 기타 포괄손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실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을 이제 모아서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나중에 이제 실현을 하게 될 때 당기손익으로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 지금 해당되는 자산은 당기손익으로 추후에도 분류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이제 기타 포괄손익으로 이렇게 잡히다가 이제 정산이 끝나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이제 기업이 이제 분류하기 나름인데 뭐 여러 가지 성격에 의해서 뭐 이렇게 뭐 맞게 이제 분류를 하게 되죠. 일단 영업하고 이제 무관한 내용이죠. 영업과 무관하고 일단은 포괄적인 손익이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손익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타 포괄손익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분류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